베를린. 세계의학학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00년 전 예수시대 의학서, 사회문서 부속 의료기록, 비정형 진단 체계로 해독 불가능했죠. 70년간 서양의학으로 설명 실패. 그런데 한 독일 의학사 교수가 충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해답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한국입니다. 동의보감에서요. 세계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의보감? 한의학이 예수시대 의학과 무슨 상관이?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진단 순서 92% 일치. 맥 판단 구조 동일. 치료 우선순위 완벽 매칭. 고대 치료 성공 사례 전부 설명 가능. 그는 서울한의원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나는 의학을 연구했지만 한국은 치유를 지켜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하네스 크루거입니다. 베를린 의과대학 의학사학과 교수죠. 제 전공은 고대의학입니다. 특히 예수시대의 치료 방법. 40년간 사회문서 의료 기록만 연구해왔어요. 2024년 가을, 베를린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고대 의료 문서 사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원 후 1세기. 예수가 살았던 시대. 유대인 공동체의 치료 기록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일부 진단 체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양 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저는 확대경으로 양피지를 들여다봤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인 문서. 환자의 맥이 약하고 흐름이 끊긴다. 읽었습니다. 기의 통로가 막혀 장기에 이르지 못함. 맥? 중얼거렸어요. 기의 통로? 서양 의학에는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맥박은 심장 박동의 결과. 진단 도구가 아니에요. 기의 통로는 또 뭐야? 혈관을 말하는 건가? 하지만 문맥상 다른 것 같았어요. 다음 구절. 병은 장기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흐름이 먼저 어그러지고 그 후 장기가 반응한다. 제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말도 안 돼. 서양 의학은 명확합니다. 병은 장기에서 시작돼요. 간, 심장, 폐, 신장. 해부학적 병변. 그게 의학의 기초죠. 하지만 이 문서는 달랐습니다. 흐름이 먼저다. 장기는 나중이라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오세요. 제 조교 마르틴이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의 젊은 연구원. 교수님, 진척 있으세요? 없어. 짧게 답했습니다. 여전히 막혀 있어요? 응. 6개월째야. 마르틴이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어떤 부분이 어려운데요? 진단 체계.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을 다르게 봤어. 어떻게요? 장기 중심이 아니야. 뭔가 흐름 중심이야. 흐름이요? 응. 보이지 않는 뭔가가 몸속을 흐른다고 믿었어. 그게 막히면 병이 생긴다고. 마르틴이 문서를 읽었습니다. 기의 통로. 맞아. 그게 뭔지 모르겠어. 혈관? 아니야. 다른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의학이 아니라 철학 같아. 철학이요? 응. 과학적 근거가 없어. 해부학적 증거도 없고. 그냥 관념적이야. 마르틴은 침묵했습니다. 교수님. 응? 혹시 동양의학 자료는 찾아보셨어요? 동양의학? 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네. 중국이나 인도 같은 곳. 거기도 기 개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비과학적이야. 즉답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개념이잖아. 하지만 비교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 낭비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양의학은 미신에 가까워. 근대 의학이 발전한 건 서양이야.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모두 유럽에서 나왔어. 마르틴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베를린 의학사학회 원래회의. 저는 연구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사회문서 의료기록 분석 70% 완료. 하지만 비정형 진단 체계는 여전히 미해결입니다. 왜죠? 학회장이 물었습니다. 서양 의학 틀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요? 이 문서는 병을 숫자가 아니라 흐름으로 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흐름이라니? 네.
보이지 않는 뭔가가 흐른다고 믿었어요. 그게 막히면 병이 생긴다고. 혈액순환을 말하는 건가? 아닙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더 추상적이죠. 기 에너지 생명력. 그런 류의 표현입니다. 한 교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의학이 아니라 철학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크루거 교수님. 돌아봤습니다. 국제교류처 담당자였어요. 네? 다음 달 서울에서 국제의학사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서울? 네. 한국이요. 주제가 동서의학의 만남이에요.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동서의학? 네. 한의학과 서양의학 비교죠. 한의학.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왜요? 비과학적이니까요. 하지만 교수님 연구와 연결될 수 있어요. 한의학도 기 개념을 쓰거든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침과 맥박으로 의학을 논한다고요? 중세 수준이에요. 담당자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떠났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 가을. 낙엽이 지고 있었어요. 한의학.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걸로 시간 낭비할 순 없어.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간 낭비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한 달 후. 저는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사회문서 의료기록. 비정형 진단 체계. 아무리 분석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교수님. 마르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교의학사 자료를 정리했어요. 뭐?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진단 체계와 비슷한 사례들요. 어디서? 그리스 의학, 페르시아 의학, 인도 아유르베다. 그리고 동아시아 의학도 포함했어요. 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동아시아? 네. 중국 의학, 티베트 의학 그리고 마르틴이 잠시 멈췄습니다. 조선 한의학도요. 조선? 네. 한국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 네. 하지만 독특한 의학 체계가 있대요.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있고요. 마르틴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한자가 가득한 책. 이게 뭐야? 동의보감이에요. 1613년 편찬됐대요. 400년 전 책이잖아. 네. 하지만 내용이 흥미로워요. 병을 기의 흐름으로 본대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기의 흐름이요. 장기보다 흐름을 먼저 본다고 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자. 읽을 수 없었어요. 번역본 있어? 있어요. 마르틴이 영어 번역본을 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 구절을 가리켰어요. 병은 장기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기의 흐름이 먼저 어그러지고 그 후 장기에 병이 든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회문서와 똑같죠? 마르틴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회문서를 꺼냈습니다. 비교했어요. 표현이 비슷했습니다. 너무 비슷했어요. 우연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 표현. 우연히 비슷한 거야. 하지만 마르틴. 제가 끊었습니다. 한의학은 비과학적이야. 침과 맥박으로 병을 진단한다고? 중세 미신이지. 하지만 교수님. 됐어. 손을 저었습니다. 리스트에서 빼. 조선 한의학은 연구 대상이 아니야. 마르틴은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어요. 동의보감 구절. 병은 장기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사회문서와 정말 비슷했습니다.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일 뿐이야. 파일을 닫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커서가 삭제 버튼 위에. 만약.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우연이 아니라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과 예수시대 의학이 무슨 상관이야. 파일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삭제하지는 않았어요. 일주일 후 국제교류처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서울 심포지엄 건인데요. 거절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 참석을 권장하고 있어요. 왜요? 국제협력 프로그램이에요. 독일 마이너스 한국의학사 공동연구죠. 관심 없어요. 하지만 교수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한국의 고대 의학 자료가 많대요. 동의보감 원본도 볼 수 있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동의보감. 마르틴이 보여준 그 책. 생각해보죠. 정말요? 일주일 시간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 중얼거렸습니다. 가봐야 하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동의보감을 검색했어요. 여러 자료가 나왔습니다. 위키피디아. 동의보감. 1613년 조선의 의사 허준이 편찬. 한의학의 집대성. 25권 25책.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세계기록유산? 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400년 된 의학서가 더 읽었습니다. 동양의학의 원리를 체계화. 인체를 소우주로 봄. 기혈순환 이론. 장부변증 체계. 기혈. 중얼거렸습니다. 사회문서의 기의 통로가 떠올랐어요. 다른 사이트를 클릭했습니다. 학술 논문. 동의보감의 진단 체계 분석. 영어 논문이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의보감은 진단을 3단계로 본다. 1단계 맥진 맥박 진단. 2단계 기혈 흐름 파악. 3단계 장부 반응 확인. 제 손이 떨렸습니다. 3단계. 사회문서도 3단계였어요. 맥 확인. 내부 흐름 파악. 장기 반응. 순서가 똑같았습니다. 이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일어났어요. 방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우연일 수 없어. 너무 비슷해. 하지만 어떻게? 1세기 유대와 17세기 조선이 어떻게 같은 체계를 가질 수 있지?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국제교류처에 전화했습니다. 서울 심포지엄. 참석하겠습니다. 정말요? 좋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동의보감 원본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의학 전문가와 면담도요. 물론입니다. 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르틴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교수님, 가시는 거예요? 응. 한국을요? 응. 왜요? 비과학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확인하려고. 뭘요? 내가 틀렸는지. 마르틴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수님이 틀렸다고요? 모르겠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봐야 할 것 같아. 직접 보지 않으면 평생 궁금할 것 같거든. 2주 후. 인천국제공항. 11시간 비행 끝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의학이 뭘 알려줄 수 있겠어. 어차피 확인만 하고 돌아갈 거야.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PROF. 조에너스 크루거. 저예요. 다가갔습니다. 아,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국립한의학박물관 김상호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로 모시겠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 고층 빌딩. 네온사인. 현대적이었어요. 서울이 처음이세요? 김상호가 물었습니다. 네. 한의학은 어떻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우연이요. 짧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관심 있는 척하기 싫었어요. 그저 확인하러 온 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국립한의학박물관에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국립한의학박물관. 전통 한옥 양식의 건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웅장했어요. 이쪽입니다. 김상호가 안내했습니다. 전시실로 들어갔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오래된 책들. 침. 약재. 인체 경혈도. 여기가 동의보감 전시실입니다. 중앙에 큰 유리 케이스. 그 안에 오래된 책이 펼쳐져 있었어요. 동의보감 원본. 400년 된 책. 가까이 가보세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한자가 빽빽했어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번역 해설이 옆에 있어요. 영어 설명판.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의보감 내경편. 인체 내부에 관한 편. 오장육부론. 기혈론. 경락론. 기혈론. 중얼거렸습니다. 설명을 계속 읽었어요. 기혈은 인체를 순환하는 생명의 근원이다. 기는 보이지 않으나 모든 생명 활동의 동력이다. 혈은 기를 따라 흐르며 장부를 기른다. 기가 막히면 혈도 막히고 혈이 막히면 병이 생긴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표현. 김상우가 물었습니다. 뭔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사회문서와 똑같은 논리. 흐름이 먼저. 장기는 나중. 계속 보시죠. 다음 페이지. 병의 진단은 3단계를 따른다. 먼저 맥을 본다. 다음 기혈의 흐름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장부의 반응을 확인한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3단계. 사회문서도 똑같이 3단계. 우연일까? 교수님. 김상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의사 선생님을 만나보시죠. 연구실로 가겠습니다. 3층 연구실. 한 노인이 앉아 계셨어요. 70대 중반.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정환 선생님이에요. 평생 한의학을 연구하신 분이죠. 노인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요하네스 크루거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앉으시죠.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네. 무엇을 연구하시나요? 고대 의학사입니다. 특히 예수시대 의료기록을요. 이정환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네요. 동의보감이 궁금하신 거죠? 네. 진단 체계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물어보세요. 동의보감은 병을 어떻게 진단합니까? 이정환 선생님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맥을 먼저 봅니다. 맥박이요? 네. 하지만 단순한 맥박이 아니에요. 맥에는 28가지 종류가 있죠. 28가지? 제 눈이 커졌습니다. 네. 부맥, 침맥, 지맥, 상맥. 각각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몸속 기의 흐름을 말해줍니다. 기가 부족한지 넘치는지, 막혔는지 잘 흐르는지.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기혈의 흐름을 살핍니다. 어떻게요? 경락을 따라가죠. 경락? 네. 기가 흐르는 길이에요. 12개의 주요 경락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정환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해부에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존재합니다. 어떻게 아시죠? 2000년간 임상으로 확인했으니까요. 침을 놓으면 효과가 나타나요. 특정 지점에 자극하면 멀리 떨어진 장기가 반응하죠.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매일 보고 있어요. 과학적 근거는요? 아직 서양의학으로는 설명 못해요. 이정환 선생님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있어요. 그건 입증됐죠.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아닙니까? 아니에요. 동물에게도 효과가 있어요. 동물은 플라시보가 없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장부를 확인합니다. 장부? 장기를 말해요. 하지만 서양의학과 다릅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장기를 독립된 것으로 안 봐요.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보죠. 심장은 소장과 연결되고, 간은 담낭과 연결되고, 폐는 대장과 연결돼요. 근거가 뭡니까? 오행 이론이요. 오행? 네. 목화토금수. 모든 것은 5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생하고 극한다는 이론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철학 아닙니까? 철학이자 의학이에요. 이정환 선생님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몸을 부분으로 안 봐요. 전체로 봅니다. 하나의 우주로 보죠. 제가 코웃음을 칠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치료는요? 기의 흐름을 바로 잡아요. 어떻게요? 침뜸약. 경락을 자극해서 막힌 기를 풀어줍니다. 그럼 혈이 다시 흐르고 장부가 회복되죠. 저는 노트를 닫았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보이지 않는 기? 경락? 오행?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세요. 동의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던데요. 제가 메모를 펼쳤습니다. 병은 장기에 앞서 기의 흐름에서 시작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정환 선생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 구절. 동의보감의 핵심이죠.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기 자체는 병들지 않아요. 먼저 기가 막혀요. 스트레스, 과로, 감정. 이런 것들이 기를 막죠. 기가 막히면 혈도 막혀요. 혈이 막히면 영양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장기가 서서히 상하죠. 그게 병의 시작이에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사회문서. 똑같은 논리. 똑같은 순서. 이 문장.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회문서와 표현이 같습니다. 사회문서요? 네. 2000년 전 유대인 의료 기록이에요. 거기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이정환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사회문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번역문도 함께. 보세요. 여기. 병은 장기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흐름이 먼저 어그러지고 그 후 장기가 반응한다. 이정환 선생님이 읽었습니다. 천천히. 이건 놀랍네요. 똑같아요. 논리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정환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면 같은 진리를 본 거겠죠. 진리요? 네. 몸의 진리. 동서양이 달라도 몸은 같으니까요. 진실을 깊이 보면 결국 같은 곳에 도달하는 거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주일 후 국립한의학박물관 연구실. 저는 매일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동의보감과 사회문서. 두 자료를 나란히 놓고 분석했어요. 한국 연구팀도 함께였습니다. 이정환 선생님, 김상호 박사, 그리고 젊은 한의사 박소연. 오늘은 진단 순서를 비교하겠습니다. 제가 화이트보드에 썼어요. 왼쪽 사회문서 진단 체계, 오른쪽 동의보감 진단 체계. 먼저 사회문서입니다. 1단계 맥 확인 펄스 이그제머네이션, 2단계 내부 흐름 파악 인터널 플로 어세스먼트, 3단계 장기 반응 확인 오건 리스판스 책. 동의보감은요? 박소연이 물었습니다. 써보세요. 그녀가 오른쪽에 적었습니다. 1단계 맥진, 2단계 기혈 흐름 파악, 3단계 장부 반응 확인. 우리는 화이트보드를 응시했습니다. 침묵. 똑같네요. 김상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서가 완전히 일치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 진단부터 시작합니다. 둘 다요. 그 다음 내부 흐름. 마지막이 장기. 우연일까요? 박소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분석해봐야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맥 판단부터 자세히 봅시다. 화면 분할. 왼쪽 사회문서 맥 기록. 오른쪽 동의보감 맥진 이론. 사회문서는 맥을 8가지로 분류합니다. 강맥, 양맥, 빠른 맥, 느린 맥. 각각 다른 의미가 있어요. 동의보감은요? 28가지로 분류해요. 이정환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더 세분화됐죠.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아요. 맥이 몸속 상태를 반영한다는 거.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맥 내부 상태 반영. 사회문서 8가지 분류. 동의보감 28가지 분류. 원리 동일, 세분화 차이. 다음 내부 흐름입니다. 새로운 자료. 사회문서는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어로 NTIVOTHANFSH. 영혼의 길이라는 뜻이죠. 동의보감은 경락이에요. 박소연이 답했습니다. 12정경과 기경팔맥. 총 20개의 주요 경로죠. 역할은요? 기를 운반해요. 전신으로 순환시키죠. 저는 화면을 비교했습니다. 사회문서에도 비슷한 설명이 있어요. 생명의 기운이 흐르는 보이지 않는 통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연결됨. 막히면 병이 들고 통하면 건강함. 이정환 선생님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완전히 같네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념이 일치해요. 보이지 않는 통로. 기의 순환. 건강과 질병의 기준. 박소연이 인체 경혈도를 펼쳤습니다. 이게 경락도예요.
선들이 온몸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회문서에도 이런 그림이 있나요? 없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설명은 있어요. 통로는 양손, 양발, 머리, 가슴을 지난다. 12개의 주요 길이 있다. 12개? 김상우가 놀랐습니다. 동의보감도 12전경이에요. 맞아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사회문서 12개 주요 통로. 동의보감 12전경. 숫자까지 같아요.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이정환 선생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게 일치해요. 다음 날 치료 우선순위 비교. 사회문서의 치료 원칙입니다. 화면에 텍스트. 1순위 흐름을 통하게 함. 2순위 기를 보충함. 3순위 장기를 치료함. 동의보감은요? 비슷해요. 박소연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순위 경락 소통. 2순위 기혈 보충. 3순위 장부 조리.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안을 걸어 다녔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중얼거렸습니다. 구조가 같습니다. 완전히 같아요. 일주일간의 분석 결과.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회문서와 동의보감 비교 분석. 진단 순서 일치율 100%. 맥 판단 원리 일치율 94%. 내부 흐름 개념 일치율 89%. 치료 우선순위 일치율 97%. 전체 평균 92%. 숫자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92%.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높았어요. 교수님. 박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1세기 유대와 17세기 조선. 1600년 시간 차이. 7000km 거리. 교류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같은 의학 체계를 이정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마도 뭔가 보편적인 게 있었을 거예요. 보편적? 네. 인체 진리. 깊이 관찰하면 누구나 같은 것을 보게 되죠. 동양이든 서양이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양의학은 달라졌어요. 17세기 이후 해부학이 발달하면서 장기 중심으로 바뀌었죠. 한의학은요? 그대로예요. 이정환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본 원리는 같아요. 왜죠? 효과가 있으니까요. 바꿀 필요가 없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 맑았어요. 그럼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수시대 의학도 한의학처럼 흐름 중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서양은 길을 바꿨고 동양은 그대로 갔다. 그래서 목이 메었습니다. 2000년 전 의학을 이해하려면 한의학을 봐야 하는 거군요. 이정환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셨네요.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한의학을 무시했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한의학이 진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2000년 전 진실을요. 다음 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정환 선생님이 특별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경락 이론을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의실. 학생 10명과 저. 앞에는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자원자 한 명이 누웠습니다. 젊은 남성. 이 학생은 만성 두통이 있어요. 이정환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3년째 앓고 있죠. 서양 의학으로는 원인을 못 찾았어요. MRI도 찍었지만 이상 없대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맥을 보겠습니다. 이정환 선생님이 학생의 손목을 잡았어요. 세 손가락으로 맥을 짚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1분, 2분. 강경의 흐름이 막혔네요. 강경? 제가 물었습니다. 네, 강과 연결된 경락이에요. 발에서 시작해서 다리를 타고 올라가 옆구리를 지나 정수리까지 이어지죠. 두통이 강과 관련이 있나요? 있어요. 감기가 상승하면 머리로 올라가서 통증을 일으켜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보여드리죠. 이정환 선생님이 침을 꺼냈습니다. 가는 침. 발등에 침을 놓겠습니다. 태충혈이라는 자리예요.
강경의 중요한 혈자리죠. 침을 놓았습니다. 학생이 약간 찡그렸어요. 어때요? 따끔해요. 통증은? 학생이 놀랐습니다. 두통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정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신기하게. 머리가 가벼워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발에 침을 놓았는데 머리 통증이 줄어? 플라시보 아닙니까? 확인해 보시죠. 이정환 선생님이 침을 뺐습니다. 어떤가요? 다시 아파요. 학생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다시 침을 놓았습니다. 이번엔요? 또 나아져요. 학생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경락이에요. 이정환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발의 태충혈은 강경의 시작점. 여기를 자극하면 경락을 따라 기가 흘러요. 막혔던 곳이 뚫리고 두통이 완화되는 거죠.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제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발과 머리는 직접 연결이 없잖아요. 신경도 다르고 혈관도 다르고. 맞아요. 이정환 선생님이 인정했습니다. 해부학적으론 설명 안 돼요. 하지만 효과는 있어요. 2000년간 확인됐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다음 실험. 다른 학생. 여학생이 앞으로 나왔어요. 이 학생은 소화불량이 있어요. 식후에 항상 더부룩하대요. 맥을 짚었습니다. 비위의 기가 약하네요. 비위? 비장과 위를 말해요. 소화를 담당하죠. 여기. 손등을 가리켰습니다. 합곡혈에 침을 놓겠습니다. 대장경의 혈자리예요. 침을 놓았습니다. 어때요? 배가 따뜻해져요. 학생이 놀랐습니다. 꾸르륵 소리도 나요. 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등을 자극했는데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정환 선생님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경락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자극하면 반응이 나타나죠. 저는 연구자로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효과는 명백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저는 이정환 선생님과 차를 마셨습니다. 선생님. 네? 경락이 정말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증명할 수 있나요? 임상으로 매일 증명하고 있어요. 해부학적 증거는요? 없어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전기도 안 보이지만 존재하죠. 자기장도 안 보이지만 있어요. 경락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어요. 선생님. 네? 사회문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길. 히브리어로 NTIVOTHANFSH. 영혼의 길이라는 뜻이죠. 경락과 같은 건가요? 같을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회문서 구절. 여기 보세요. 생명의 기운이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흐른다. 이 길이 막히면 병이 들고 이 길이 통하면 건강하다. 이정환 선생님이 읽었습니다. 완전히 경락 이론이네요. 네. 그럼 예수시대에도 경락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사라졌어요. 언제요? 르네상스 이후요. 해부학이 발달하면서 보이는 것만 믿게 됐죠. 장기, 혈관, 신경. 보이지 않는 건 무시했어요. 경락도 그렇고 기도 그렇고. 이정환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의학은 부분만 보는 거군요. 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기만 봐요. 전체는 안 보죠. 하지만 몸은 전체예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한의학은 알고 있고 서양의학은 잊어버렸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저녁 풍경. 불빛이 켜지고 있었어요. 선생님. 네? 제가 믿어온 의학사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정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확장되는 거죠. 더 넓어지는 거예요. 서양만 보다가 이제 동양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성장이죠.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40년간 연구했어요. 서양 의학사만. 동양은 무시했죠. 비과학적이라고. 이제 알았잖아요.
그게 편견이었다는 걸. 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르쳐 주시겠어요? 경락을, 기를, 한의학을. 이정환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2달 후, 베를린. 저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였어요. 연구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 동의보감 복사본. 경락도. 친구학 교과서. 그리고 사회문서. 시작하자.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고대 유대 치료 사례의 재해석. 동의보감 진단 체계 적용. 사회문서에는 치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치료. 하지만 서양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이제 다시 봐야지. 한의학 관점으로. 첫 번째 사례. 환자 40세 남성. 증상 만성 복통 소화불량. 치료 복부 특정 지점 자극. 결과 3일 만에 완치. 서양의학으로는 이상했어요. 복부 자극만으로 완치? 약도 안 쓰고? 하지만 한의학 관점으로 보면 중환혈이다. 중얼거렸습니다. 위에 모혈. 여기를 자극하면 위장 기능이 회복돼. 경락도를 펼쳤어요. 중환혈 위치. 명치 아래. 사회문서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맞아. 노트에 적었습니다. 사례 1 중환혈 자극으로 위장 치료. 동의보감 이론과 일치. 두 번째 사례. 환자 35세 여성. 증상 두통 불면. 치료 발등 지점 자극. 결과 즉시 호전. 이건 태충혈. 소리쳤습니다. 강경의 혈자리. 한국에서 봤던 것과 똑같아. 이정환 선생님의 시연이 떠올랐어요. 발등 자극으로 두통 완화. 예수시대에도 같은 방법을 썼구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사례를 재해석했습니다. 동의보감 체계로. 놀랍게도 모두 설명이 됐어요. 완벽하게. 이건 손이 떨렸습니다. 치유의 언어가 같았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주일간 작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사회문서 치료 사례 재분석. 동의보감 체계 적용 결과. 분석 사례 47건. 설명 가능 43건. 설명률 91.5%. 숫자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91.5%. 거의 모든 사례가 설명됐어요. 이제 발표해야 해.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학계의 반발. 조롱. 한의학으로 고대의학을 설명한다고? 미쳤나? 하지만 진실이었어요. 증거가 있었습니다. 해야 해. 결심했습니다. 한 달 후. 베를린 의과대학. 국제의학사 세미나. 독일, 프랑스, 영국 학자 100명. 저는 발표자로 섰습니다. 고대 유대의학의 재발견. 동아시아 의학 체계를 통한 해석. 제목만으로도 술렁거렸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 사회문서 의료기록. 70년간 미해결 과제였죠. 비정형 진단 체계. 서양의학으로 설명 불가.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 해답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한국 동의보감에서요. 웅성거림. 동의보감? 한의학?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네, 한의학입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비교 분석 자료. 진단 순서 일치율 92%. 맥 판단 원리. 경락 개념. 모두 보여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치료 사례 슬라이드. 사회문서의 치료 기록. 47건 중 43건이 동의보감 체계로 설명됩니다. 91.5%예요.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교수. 크루거 교수. 네? 당신 정신 나갔습니까? 냉소적인 목소리. 한의학은 비과학적이에요. 침? 기? 경락? 증명할 수 없잖아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증명할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효과로 증명됩니다. 2000년간 임상으로요. 플라시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동물에게도 효과가 있어요. 수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줬어요. 침치료 임상 연구.
WHO 인정 질환 목록. 세계보건기구도 인정했어요. 침 치료의 효과를요. 피에르 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경락은 없어요. 해부해도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자기장도 안 보여요. 하지만 존재하죠. 전기도 안 보여요. 하지만 흘러요. 경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영국의 제임스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크루거 교수님. 네. 당신은 서양의학사 권위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양의학? 배신 아닙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확장이에요. 서양만 보다가 이제 동양도 보게 된 거죠. 그게 성장입니다. 하지만 제임스 교수님, 제가 끊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뭔가요? 왜 우리는 고대 치료를 설명 못했죠? 47건 중 43건을 70년 동안 서양의학으로는 안 됐어요. 하지만 한의학으로는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침묵. 우리가 뭔가 놓쳤다는 거죠.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서양의학은 위대해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동양의학도 위대해요. 둘을 합치면 더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발견한 겁니다.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 젊은 학자들, 예수시대 의학은 계속 말했습니다. 서양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동양과 연결되어 있었죠. 치유의 뿌리는 하나예요. 동서양이 같은 진리를 봤어요. 몸의 진리를. 그들은 이미 몸을 목이 메었습니다. 전체로 보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박수. 절반 정도가 일어섰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회의적.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르틴이 달려왔습니다. 교수님, 어땠어? 대단했어요. 반응은? 반반이에요.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래도 시작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 하늘. 진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 6개월 후 베를린 국제의학사 학회. 3년에 한 번 열리는 세계 최대 행사. 60개국에서 1,500명의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됐어요. 주제. 치유의 뿌리 동서의학의 재발견. 무대 뒤 대기실. 긴장됐습니다. 평생 가장 중요한 발표. 교수님. 마르틴이 물을 건넸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모르겠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두려워요. 왜요? 서구 중심 의학사에 도전하는 거니까. 하지만 진실이잖아요. 진실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야. 무대로 올라가라는 신호.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걸어 나갔어요. 1,500명의 시선. 세계 최고의 의학사 학자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굿모닝.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요하네스 크루거입니다. 베를린 의과대학 의학사학과 교수죠. 오늘 여러분께 40년 연구 인생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 사회문서. 고대 유대의학. 예수시대의 치료기록. 70년간 미해결 과제였습니다. 왜일까요?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가 서양만 봤기 때문입니다. 청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동의보감. 한국 조선의 의학서. 1613년 편찬. 이 책이 답을 주었습니다. 비교 분석 자료. 진단 순서 92% 일치. 경락과 보이지 않는 길. 치료 사례 91% 설명 가능. 보시다시피 예수시대 의학과 조선 한의학은 거의 같은 체계입니다. 손이 여러 개 올라갔어요. 크루거 교수. 미국의 로버트 교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600년 시간 차이를. 보편적 진리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인체는 하나예요. 깊이 관찰하면 누구나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하지만 서양은 달라졌어요. 로버트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우리는 과학적이 됐죠.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증거 기반 의학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서양의학은 위대해요.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 뭔가를 잃었습니다.
화면에 두 그림. 왼쪽 인체 해부도. 장기들이 분리됨. 오른쪽 경락도. 모든 것이 연결됨. 서양의학은 부분을 봅니다. 장기 하나하나를. 하지만 한의학은 전체를 봐요. 모든 것의 연결을. 그게 차이입니다. 그건 비과학적이에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현대의학도 이제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자료를 보여줬어요. 신경면역학. 장-내축. 미생물 -숙주 상호작용. 현대 연구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걸. 한의학이 2000년 전부터 말한 거죠.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수시대 치료 개념과 가장 가까운 체계는 조선 한의학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치료 사례 비교. 47건 중 43건 일치. 이 사례들은 서양의학으로 70년간 설명 못했어요. 하지만 한의학으로는 즉시 설명됐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침묵. 치유의 뿌리는.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서양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양에도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동양이 더 원형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흐름은 눈물이 났습니다. 한반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이 일어섰어요. 하지만 여전히 앉아 있는 사람들도 팔짱을 낀 채 질문 받겠습니다. 독일의 한스 교수. 크루거 교수님. 당신은 배신자입니다. 배신자요? 네. 서양 의학사를 배신했어요. 동양에 팔아넘겼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스 교수님. 배신이 아닙니다. 깨달음이에요. 40년간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서양만 봤어요. 동양은 무시했죠. 비과학적이라고. 미신이라고. 하지만 눈물을 닦았습니다. 틀렸어요. 한의학은 과학이었어요. 다른 방식의 과학. 2000년간 검증된 과학. 그리고 그 과학이 우리가 잃어버린 치유의 지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의학의 역사는 서양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동서양이 함께 만든 거예요. 서양은 구조를 봤고 동양은 흐름을 봤어요. 둘 다 진실이에요. 합쳐야 완전해져요. 더 많은 박수. 이번엔 3분의 2가 일어섰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복도. 이정환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선생님, 잘 들었어요. 어땠어요? 훌륭했어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많이 바뀌셨네요.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교수님이 열린 마음을 가졌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선생님. 네? 한국에 다시 가고 싶어요. 언제든 오세요. 더 배우고 싶어요. 한의학을.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어요. 뭘요? 무시했던 것. 한의학을, 한국을. 과거예요. 이정환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함께 가면 돼요. 네. 그날 밤. 호텔 방.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이정환 선생님께 이메일. 선생님, 크루거입니다. 오늘 발표 잘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다음 달 서울로 갑니다. 한 달간 머물 예정이에요. 한의학을 제대로 배우려고요.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한국이 무엇을 지켜왔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전송. 2달 후. 서울 종로. 작은 한의원. 경희한 의원이라는 간판.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노인들, 중년들, 젊은이들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한의사가 인사했습니다. 요하네스 크루거입니다. 아, 교수님. 기다렸어요. 이정환 선생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한 달간 견학하신다고요. 네. 배우러 왔습니다.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 80대 할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가 아파요. 3년째. 한의사가 맥을 짚었습니다. 세 손가락. 요꼴동맥. 눈을 감았어요. 1분. 신기가 허하시네요. 신기? 네. 신장의 기운이요. 나이 드시면서 약해지셨어요. 침대에 눕혔습니다. 침을 꺼냈어요. 발목에 놓을게요. 태계열이에요. 침을 놓았습니다. 허리에 안 놓아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허리는 증상이에요. 원인은 신장이죠. 원인을 치료해야 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증상이 아닌 원인 치료. 부분이 아닌 전체 관점. 15분 후. 침을 뺐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허리를 굽혔다 폈다. 덜 아파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몇 번 더 받으셔야 해요. 할머니가 기뻐하며 나갔습니다. 두 번째 환자. 40대 남성. 불면증이 심해요. 한 달째 잠을 못 자요. 맥진. 심화가 왕성하시네요. 심화? 심장의 열이요. 스트레스 많으시죠? 네. 회사 일이. 마음을 많이 쓰시면 심장에 열이 쌓여요. 그게 위로 올라가서 잠을 못 자게 하죠. 침을 놓았습니다. 손목, 발목, 정수리, 신문열, 태계열, 백회열. 심화를 내리고 신수를 올려요. 그럼 균형이 맞춰져요.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환자를 봤어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증상만 보지 않았어요. 전체를 봤습니다. 몸과 마음, 과거와 현재, 생활 습관, 감정 상태, 모든 것을 고려했어요. 그리고 치료는 국소가 아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침을 놓아도 효과가 나타났어요. 경락을 통해 기가 흘러 몸 전체가 반응했습니다. 오후 6시 마지막 환자가 나갔습니다. 한의사가 차를 끓였어요. 어떠셨어요? 놀라웠어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환자가 나아졌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좋아지죠. 서양의학으로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러 오신 거잖아요.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간. 저는 매일 한의원에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들을 봤어요. 맥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웠어요. 28가지 맥. 모두 느낌이 달랐습니다. 교수님, 이건 부맥이에요. 떠오르는 느낌. 손목을 잡아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걸려요. 저도 3년 걸렸어요. 침도 놓아봤습니다. 처음엔 떨렸어요. 천천히 하세요. 피부에 수직으로. 침을 놓았습니다. 환자가 약간 찡그렸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처음이시잖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아직 초보. 갈 길이 멀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이정환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차를 마셨습니다. 한 달 어떠셨어요? 겸손해졌어요. 겸손? 네. 40년간.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았어요. 한의학을 무시했죠. 몰라서 그랬어요. 이제 아시잖아요. 네.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네. 사과하고 싶어요. 또요? 네. 제대로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90도. 죄송합니다. 한의학을 무시해서. 한국을 무시해서. 교수님. 40년간. 목이 메었습니다. 서양의학만 연구했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치유를 지켜왔어요. 2000년 전 치유를. 나는 의학을 연구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치유를 지켜왔습니다. 이정환 선생님이 일어나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개 드세요. 선생님. 사과 받았어요. 이제 함께 가요. 동서양이 함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저는 한 곳을 더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마을 한의원. 노인 한의사가 운영하는 곳. 80대. 평생 한의학만 하신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크루거입니다. 아, 독일 교수님. 소문 들었어요. 조용한 한의원. 환자 1명. 70대 할아버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노인 한의사가 맥을 짚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눈을 감고. 3분. 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춤추듯. 부드럽고 정확하게. 저는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이게 치유구나.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구나. 아니, 그 이상. 사랑이구나. 환자를 향한 사랑. 침이 다 놓여졌습니다. 노인 한의사가 환자 손을 잡았어요. 좀 어때요? 편해요, 선생님. 다행이네요. 미소. 따뜻한 미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환자가 나갔습니다. 노인 한의사와 마주 앉았어요. 선생님. 네? 평생 이 일을 하셨죠? 그렇죠. 60년. 왜 하셨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단순한 대답. 하지만 진심이 담겼습니다. 한의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치유예요. 그냥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죠. 몸도 마음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요? 지켜주셔서요. 2000년 전 치유를 서양이 잊어버린 걸 한국이 지켜왔어요. 노인 한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3개월 후 베를린 제 연구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통합의학사 연구소. 동서양 의학을 함께 연구하는 곳. 한국에서 한의사들이 왔어요. 독일 의사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첫 세미나. 오늘부터 제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의학사를 씁니다. 서양만의 역사가 아니라 동서양 함께의 역사를요. 박수. 그리고 기억하세요. 치유는 하나입니다. 동서양이 다른 길로 갔지만 목적은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 책상 위에 2권의 책. 히포크라테스 전집. 동의보감. 나란히 놓였습니다. 이제 함께 읽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 하늘. 맑았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치유를 지켜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시대 의학과 한국. 동의보감이 같은 치유의 원리를 담고 있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